커밍아웃 스토리,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28번째, 대가 없는 포옹. 대가 없는 포옹. 나는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를 끊임없이 포옹해 줄 수 있을까? 만약 이 질문을 우리 부모님께 던진다면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렇다고 답하실 것이다. 부모님은 이미 나를 그렇게 키워주셨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각자 방식은 다를지라도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을 아끼고 걱정하고 사랑하고 자식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나에게 부모님의 존재는 어머니, 아버지라는 관계를 넘어서 존경하는 선생님이었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였다. 이 유대관계는 내가 아주 어릴 적 어머니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하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누군가의 진정한 관계는 그저 피를 나누었고 한 집에 살아간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다. 이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타인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과정과 비슷하다. 처음엔 낯설지만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고 일상을 공유하며 친분을 쌓고 서서히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서로의 감정까지 공유하는 가까운 사이로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내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부모님을 잃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혐오 발언, 뇌진연, 더러워 등을 내뱉고 멸시의 시선을 보냈던 것처럼 혹시라도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면 어떡하지? 내가 무언가 잘못되었다거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나는 그저 남들과 다른 것뿐인데. 17살 여자 애인에게 썼던 러브레터를 들켜서 부모님께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을 해야만 했던 당시 부모님의 첫 반응은 놀랍게도 너그러웠다. 내가 잘못 생각한다며 다그치는 일도 없었고 불량한 친구가 나를 전염시켰다고 노발대발하지도 않았다.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나는 속으로 역시 우리 부모님이야 라며 들떴고 그동안 숨겨왔던 속 이야기와 거짓말로 얽어부렸던 나의 일상들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늘 했던 것처럼 말이다. 나는 남들과 다를 뿐. 그런데 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미묘하게 느껴지는 괴리감은 떨쳐버릴 수가 없다. 왜 그럴까? 하고 고민하던 즈음 여동생에게 남자친구가 생겼고 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여동생의 남친 이야기가 재미있다며 맞장구도 치고 남친의 안부를 먼저 묻기도 하는 등 그가 동생의 애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했지만 내 애인은 동성이라는 이유로 불편해하셨다.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은근슬쩍 화제를 돌리거나 못 들은 척하기 일쑤였다. 호칭을 부를 때도 내 애인은 그저 친구로밖에 불리지 못했다. 그렇다. 나는 남들과 다른 것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 존재를 긍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는 이성애자인 부모님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지금까지 잘 쌓아온 부모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는 것으로 인식되기 쉬웠고 제대로 인식되더라도 다르기 때문에 배척당하기 쉬운 것이었다.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더라도 공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공포와
소외감이 나를 고립시켰다. 나는 다시는 엄마 아빠의 진심 어린 포옹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느끼는 감정과 혼란은 사춘기의 흔한 방황 정도로 치부되었다. 아직 네가 어려서 그래. 나중에 크면 바뀌겠지. 여자끼리의 우정을 착각하는 거야.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그러하듯 우리 부모님도 성소수자나 동성애자라는 것이 생소하고 낯설었던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강하게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시기에 나는 부모님에게 그런 존재로 느껴졌다. 진짜 나의 모습을 숨기고 거짓말로 포장했을 때만 살갑게 대화할 수 있는 사이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나는 내 진심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힘들어졌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온갖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느라 수다스러웠던 따뜻한 밥상은 형식적인 안부만 오가는 밥상으로 차가워졌다. 나를 상처 입히는 것은 저그 말이 아니라 친구의 침묵이라는 마틴 루터 킹의 말이 뼈저리게 공감되었다. 아주 천천히 이루어진 변화. 나는 억울했다. 지금까지 아주 가깝고 서로에게 든든한 존재였던 부모님과의 관계가 한순간에 이런 식으로 전락한 것이 심지어 내 잘못이나 일탈로 신뢰가 깨진 것도 아니었기에 더 억울했다. 이 세상이 나와 부모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음해하는 것처럼 느껴져 화가 났다. 나는 포기하는 대신 싸우는 것을 선택했다. 초등학생들이 이성교제하는 걸 보고서는 비웃지 않으면서 왜 동성애자들의 교제는 성인이어도 어리숙한 것이라고 치부해? 엄마가 나이 들면 동성을 좋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이성애자들이 나이가 든다고 동성을 사랑할 수 있냐고. 도대체 우정의 범위가 어디까지기에 내가 애인을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키스도 하고 싶은 것도 다 우정이라는 거야. 태어나서 한 번도 부모님에게 대들어본 적이 없었던 나는 언성을 높이면서도 당장 사랑받지 못하는 것보다 이대로 영영 부모님과의 관계를 잃게 될까 봐 그게 더 두려웠다. 사랑의 반대말은 싫음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침묵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내가 부모님을 잃게 되는 이 상황에 순응하면 나의 존재가 사라질 것만 같았다. 그렇게 얼마나 지냈을까. 성인이 된 나는 대학에서 새로운 경험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마음을 넓히고 조급함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고 나니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 부모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실제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존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가 자신들의 딸이라는 말을 듣고 순식간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 아닌가. 부모님의 걱정과 무지는 사실 성소수자의 존재조차 가르치지 않은 학교의 책임이었고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하지 않는 사회의 불온함 때문이었고 잘못된 정보로 혐오를 조장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나의 언어, 레즈비언, 성소수자, 퀴어 문화 축제 등 끊임없이 부모님과 대화를 시도했다. 내 삶의 목표, 작가로서 성소수자의 삶에 대한 작품을 쓰는 것,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부모님도 성소수자인 나의 문제들이, 단어들이 익숙해진 듯 했다. 그리고 내 아이에게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공격적인 대화는 조근조근 이어지는 토론이 되었고 그렇게 변화는 아주 천천히 이루어졌다. 잊지 않았던 포옹.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긴 시간 동안 싸우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서로 상처 입히기도 했지만 여전히 우리 딸 사랑해야 하고 나를 끼안으시는 부모님을 보고는 문득 깨달았다. 엄마 아빠와
나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도 항상 끌어안고 있었구나. 우리는 자신의 입장을 관찰시키려 소리를 지를지언정 살결을 맞대는 포옹은 잊지 않았던 것이다. 가족은 이런 거 아닐까? 아무리 미워도 언제든 다시 껴안을 수 있는 사이, 서로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사이, 적어도 우리 가족은 그러했다. 장장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의 진심이 엇갈리면서도 수도 없이 상처받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이것이었던 것 같다. 어쩌면 습관처럼 했던 이 포옹이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나를 다독여 주었던 것이다. 언젠가는 나의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의 행보를 온전히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게 말이다. 그렇게 나와 부모님은 지난날에 서로를 용서하고 사과하고 수용하는 단계까지 발전했을 때에도 뜨거운 포옹을 잊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많이 성장하였고 눈부시게 값진 가족이라는 관계를 되찾았다. 나의 성장담이 부모님에게 성공적으로 커밍아웃하는 법이 될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에게 희망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엄마와 함께 인권활동을 시작했다. 아직도 회자되는 2016년 퀴어문화 축제 때 성소수자 부모 모임의 프리허그 영상에서 너도 나도 엄마에게 안기는 모습을 보면 웃음이 지어진다. 우리는 갈 길이 멀다. 누군가의 가치관을 바꾸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없이 많은 나날들을 싸우고 화해하고 또 소통하기를 반복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서로 상처받을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하고 있던 모든 것을 잠시만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아 보자. 지금 당장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사랑합니다 라는 진심이 전해진다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 무지개 나라에서 행복하지 않을까? 주여, 그렇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며 미워하지 않으며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와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